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용어가 인색해지는 시대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우리 이 모임은 누가 대표고 누가 나보다 어른이고 누가 나보다 아래고 학생이고 청년이고 이런 개념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법칙을 만드는 새롭게 다시 교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화상 모임이 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선 그렇게 제가 인사 말씀을 이제 전하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하고요. 어제 먼저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잘 못하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고통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만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복음의 사역에 더없이 중요한 또 한 번의 복음의 섬김의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대한교육을 현재 이 장소에서 한 15년간의 시간을 지내왔기 때문에 대한교육에 관한 그 열망은 다른 분들도 대단하시겠지만 저 역시 그래서 오늘의 이 팬데믹 이 시대에 위기의 시기라고들 하지만 어쩌면 또 한 번의 주님 앞에 테스트를 받는 모든 교회들이 열정을 다시 품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해보면서 대한교육의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각 교회들이 대한교육으로서 청소년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 속에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테스트를 받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사회적 포용, 배려 정신이 깃들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시기에 바른 신학자, 바른 교회, 바른 교육자들이 이제야 나서야 할 때다. 20세기에 들어온 비대해진 이제 공교육을 포함하여서 교회 교육도 자칫하면 세속화로 흘러가는 이 모습에서 정말 깨어있는 바른 교역자들이 교회를 섬기며 그 가운데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을 향하는 그런 우리의 그 교육적 인플라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인사를 제가 써도 됐죠, 사회자님?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아유 어렵네요. 아, 처음 이제 소주제로 바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저희 아마도 이제 안내를 받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저희가 오늘 주 이제 토픽은 이제 청소년 미래와 교회의 미래인데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말할 얘기는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 그리고 가로치고 한국 초기 역사 중심이라고 이제 처음에 이 토론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저 또한 물론 이제 청소년은 아니다만 이제 좀 젊은 이제 청년으로서 매우 초기 역사와 중심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 많이 이제 좀 바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를 생각보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 나름 모르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더욱더 이제 목사님들과 교수님들 계신 자리에서 비록 사회 입장이지만 또 답을 듣고 싶은 좀 매우 기대되는 자리인데 좀 좀 의견 또는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을 좀 나누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정말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장영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한민영 교장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뭐 교수로서 교육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한학교 이 기독교 교육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이 모임에 이 세미나에 참여한 동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앞에 서두에 한민영 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한 15년 이상을 한
IT 기독학교를 세우고 대안학교에 헌신하고 있는 제가 한민영 교장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옆에서 저는 뭐 동학으로 한 40년 가까이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감동을 받았기에 그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느껴지기에 오늘 참석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 대안학교들이 종종 세워집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깊은 속은 모르지만 너무 그냥 시류의 어떤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세워지다 보니까 또 어떤 학부모나 학생들의 그 니즈, 그 요구에 지나치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냥 뭐 유행을 탄다고 그럴까요? 세워졌다 없어지기도 하고 사실 기대는 컸지만 오히려 실망을 주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IT 기독학교는 15년 이상을 일관되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현민영 우리 교장의 교육 철학과 또 어떤 그 교육 신학 분명하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가 뭐 역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특별히 교육자였다. 교육에 치중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역사에 비해서 급성장, 큰 부흥을 이루게 되고 정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는 교육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운 것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좀 전문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신학 교육에 대해서 초기 한국 역사 초기의 신학 교육에 대한 연구를 좀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윤리 전공이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초기에 신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기독교 윤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 있고 아주 조직적으로 이 전문적인 신학 교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초기 선교사들이 신학교 교육을 아주 질적으로 양적으로 매우 체계 있게 잘 감당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서게 된 데는 교육의 중요성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이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서 대안교육, 교회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좀 더 고민하고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아유, 저를 걱찬해 줘서 별 말씀 감사합니다. 그 미국 그 동부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대학이 다 성경 성경 가르치는 데서 오늘날 유명한 대학교로 자리 잡은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션 스쿨이라는 게 우리나라 초기에 한국 초기에 말이 미션이라고 아예 붙였 이제 선교라는 거죠. 학교를 선교라고 붙인 거. 1984년에 미국 장로교회 알렌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 아펜젤러 크린스턴 스크린턴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경신 뭐 배제 이화 그래서 1910년도에 기독교 학교가 796개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코로나19에 나타난 다음 세대에 대한 특징인데요.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분들이 다 체감하고 계시는 부분이기에 이거에 대한 매우 감정들이 다 다양할 것 같은데요. 혹 이거 바로 이제 질문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혹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을 다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구미 명성교회 원명국 목사입니다. 듣기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네. 예. 예. 방금 사회자 말씀이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들의 특징을 좀 규정을 해달라 하셨는데, 제가 그 지방의 중소도시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학교 아이들의 특징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의하여 아이들이 사회적 접촉을 하지 못하니까 개인주의가 아주 극에 달했다라고 규정을 짓고 싶고요. 둘째는 부모님들의 그 단속이랄까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특히나 이 팬데믹의 질병에 좀 민감하게 단속을 하니까
교육 자체가, 교육 자체도 그렇고 학교 교육도 아마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들이 교회 교육이나 학교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팬데믹 시대 교회 교육의 특징, 첫째 개인주의 극치다, 둘째 부모님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목사님께서 그 팬데믹 시대에 지금 그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팬데믹이 주는 사회적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그 시대 흐름 속에서 보면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흔히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더니티를 넘어서 포스트 모던 사회의 하나의 문화적 특징 중에 하나가 개별성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개별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국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나친 전주의나 집단주의를 넘어서고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그러나 이것이 앞에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극도의 개인주의가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에고이즘, 이기주의와 연결되면 다른 사람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을 극대화하는 아주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개별성의 어떤 그 추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 개별성의 추구가 가져올 수 있는 교육적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마 대안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깊이 참고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끼치는 영향은요? 부모님들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이제 젊은 세대를 거쳐서 또 부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네. 면에서 부모들 역시 이제 내 아이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기독교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 뭐 사회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커뮤니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윤리교육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어떤 그 개별성의 강조를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되 부정적인 측면을 지양하면서 그 바람직하게 인성이라든지 신앙을 함양시키는 교육적으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 항상 갖고 있습니다. 대한학교 정체성의 교수님, 대한학교 정체성이 부모님들의 영향력을 조금 뛰어넘는다 할까요? 조금 부모님들까지도 부모님마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라든지 시스템 중요한 것 같고 아이들의 개인주의에 대한 대안학교로서의 그 대안들 글자 그대로 이 개인주의에 대한 대안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맞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예. 예, 저는 충주에 있는 예장통합 청해농촌선교센터 그 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철 목사입니다. 한민영 목사님하고는 이제 학부 동기인데요. 저는 농촌만 주로 연구를 해서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다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어른들의 그 경험이 고착화되는 것 이것이 어떤 대안학교의 미래를 그 어떤 제한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80년대 학교 다녔을 때는 그 어떤 민주화에 대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 세대에 IMF 사태 때는 또 그 시절의 그 어떤 큰 경험이라고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또 더불어서 함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 거기와 함께 이제 교회도 많은 변화를 이렇게 겪게 되어지는 이제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서는 이제 이 코로나 상황과 아울러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구의 어떤 위기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위기가 또 찾아올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더 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그것이 이제 요즘 많이 말하는 것이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거고 또 그것이 주는 경험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교육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따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들이 그 어른들의 자기 어떤 경험, 뭐 그것이 그때의 어떤 가치가 아직도 21세기의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지구의 새로운 어떤 위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어른들의 고민도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가지는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게 더 그들에게는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어른들의 입장에서 또는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또 대한학교의 관점에서 좀 더 청소년들의 어떤 이번 경험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그것이 예. 개인주의가 되었던 어떤 형태로가 되었던지 간에 좌절이 많죠. 좌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잘 판단을 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미래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기독교 교육이 되면 좋겠고 그것이 또 성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교육 현장에서 예. 보면 불만 이런 그 괜스레의 불만이라 할까요? 그 인터넷에 청소년이라는 그 코로나 이후의 청소년 뭐 이렇게 검색해봐도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불만. 굳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개념보다는 학교를 가기 싫다라는 것이 더 앞서더라고요. 예. 부모에 대한 불만. 뭐 그러니까 코로나19 그 이후의 청소년들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예.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1920년 그 세계적 공황이 찾아왔을 때 미국에 1930년도 그때 이제 미국의 길거리에 빈민들이 막 넘쳐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 불안이 막 극에 달하고 물론 그때와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하고 비교한다면 뭐 어불성설이 좀 안 맞는 내용이겠지만 그 미국 노스캐롤라 그 대학의 글렌 앤드 교수의 그러니까 연구에 의하면 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당시에 겪었던 청소년들을 역으로 추적해서 어른이 된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논문, 유명한 논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대공황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가정의 청소년들과 거리의 빈민들 내지 가난과 학교를 그만둬야 됐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부한 집안의 자녀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집안의 김산청 이상의 자녀들은 이제 별 그게 없지만 그러나 좌절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성인이 되면서 좌절을 겪었고 고난 속에 있었던 청소년들은 둘로 나뉘어졌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뭔가의 지위를 얻었고 부를 얻었고 한편으로는 아주 극도로 가난해졌다. 이렇게 이제 그걸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끝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언뜻 스쳐 지나가네요. 한 교수님께서 지금 좌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한 교장님께 좀 질문이라고 그럴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이런 그 세미나를 하게 된 배경에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IT 기독교 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이 팬데믹, 코로나 상황이 어떤 하나의 그 대한 교육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학교 교육일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인 IT 기독교 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이 코로나를 계기로 어떤 일종의 전환점 내지 강조점의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계신지 그 아웃라인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들 고민을 같이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장현 교수님, 그 내용을 후반부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조금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 이제 좀 나올 것 같아서 우리 그 선생님 소개를 잠시 하죠. 뭐 시간 좀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장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공유를 하고 이장현 교수님의 이 답변을 그냥 막연히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공유를 하면서 그 이후에 답변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선생님 소개 겸 제가 그렇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안녕하세요. 윤진경입니다. 저는 청소년 IT 문화교실에서 OA 자격증 과정을 담당합니다. 10년 이상 학교와 여러 기관에서 OA 관련 국내외 자격증, 그래픽, 실무 대비 과정 등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자격시험 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와 최신 시험 경향을 반영하여서 이해하기 쉽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 인사도 제가 같이 이 시간에 하죠, 뭐. 그죠? 왜냐하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깊이를 할 수는 없고요. 청소년 IT 문화교실에서 만나요. 그렇게 여러분 청소년 IT 문화교실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IT 문화교실에서 과학을 가르치게 될 윤세영 선생님입니다. 기본적인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창의 사고력도 넓힐 수 있는 과학을 우리 IT 문화교실에서 선생님이랑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IT 문화교실에서 수학을 가르치게 된 문미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수학 많이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요. 선생님이랑 기초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공부해봐요. 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이동영입니다. 앞으로 저는 청소년 IT 문화교실 국어교사로서 학생들의 올바르고 정확한 언어 생활을 위한 국어교육, 또한 자신의 창의력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는 언어 교육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 IT 문화교실에서 사회와 역사를 담당할 박성진 선생님입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암기로 매우 힘들었었던 사회와 역사를 저와 함께라면 쉽게 이해하고 더불어 역사적 사고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week has passed since I said hello to you for the first time. It's also very warm spring weather 요 here. 화면보다 요걸 보내겠습니다. Montana, where I live, has 4 times the area of South Korea. Billings, where I live, is the largest city in Montana. It has many schools, including 3 universities. I am Kristen, a teacher who will teach English at the Korean Church's Youth IT Culture School. While you are learning English with me, I am sure you will gain many skills and ideas. I hope that many young people will apply to this class. And in your life, I believe you will achieve all of your dreams. This is English teacher Kristen Lee from the USA.
우리 우선 제가 너무 발음이 빨라서 우리 사회자님 한번 통역을 좀 부탁합니다. 우리 이혜성 사회자님 뭐라고 오늘 내가 어제 밤에 받은 거라 가지고요. 예, 현재 제가 뭐 들은 바로는 현재 이 원어민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틴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네, 크리스틴 그렇죠. 선생님 현재 몬태나에 지금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그의 고향과 그 또한 이제 크리스틴 선생님이 자신이 이제 기대하고 희망하는 부분을 이제 많이 나눔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도 이제 그 이장현 교수님이 이제 질문한 부분을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그냥 막연히 장밋빛 내지 뭐 이론적으로보다도 실체를 제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또 최근에 우리 학교 원어민 수업도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같이 네, 나오나요?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이러면 되나요? 네, 보이고 있습니다. 동영상 확대했는데. Okay, ask him. What sport is number 2? What sport is number 2? So let's find number 2. Okay, I think I know. From people who haven't done the question yet. Okay, this guy, good. All right, ask him the question. Ready? I'm going random. Yeah, let's start from you. What sport is number 1? 9. So what is number 9? Oh, hold on, where is number 9? Oh! 또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Problem in playing 10 hours in one day? What's the problem? Is it bad? Is it bad or is it good? Bad. Okay, why is it bad to play 10 hours in one day PC games? Why is it bad? Harmful. It's harmful. What does it hurt? What does it hurt? What happens if you're in front of the computer for 10 hours? What happens? Eye is dry. Your eyes become dry, yes. Gaming addiction, yeah. You can't become an addict. You always want to play, and you don't want to do anything else, right? What else? Headaches. You can get headaches. Yeah. Is it also in the same place? You only move 2 fingers, right? 일반 You're not 선생님 going to be very healthy. 공부도 좀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Who eats while 답변을 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 그쵸? 청소년 그려봐요. 그래, 고상 청소년 그려봐. 어떻게 돼? 그렇지. 헉, 이거 화살표 좋다, 이거. 경준이 8번. 8번에 넣어. 길을 그쪽으로 옮기고. 길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치. 이렇게 옮긴 다음에 A랑 B랑 더해주면 잘했어. 그치? 그렇게 되겠지? 예. 이제 공유를 조금 이따 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그 줄리아 원어민 선생님 뭐 카톡으로 온 것도 제가 보여드리고요. 우선 답변을 이제 짧게 하고 또 후반부에 나오니까 우선 이제 비대면 교육을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그 집중도 안 할 것이고 화면도 보지도 않고 게임만 할 텐데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아이들을 집중력이 있는 메소드로 가지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교육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과거에 독서실 분위기가 있을 때 교회들마다 독서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 독서실에서 공부하도록 만들겠다 했지만 그 아이들이 독서실에 과연 공부를 했느냐 하면 시험 기간만 반짝 나왔다가 그런 거 만약에 그 독서실에 서울에서 고액의 이 강사를 그곳에 모셨다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웬만한 학부모들, 청소년들 그 교회로 보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고액의 그 과외 그 선생님을 A라는 교회에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처럼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뭐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또 요즘 이제 열린 교육이라 해서 교회를 카페 분위기로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카페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결국은 나중에 볼 때 어른들이 참하시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청소년을 위해서 열린 카페를 만들었는데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화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을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라는 부분 충분하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잠시 영상을 보여주었지만 우리 학생들이 집중도 우리 과학쌤이 지금 접해 있고 우리 이혜성 우리 과거의 학생이었지만 수업의 몰입도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섬긴다라는 마음, 학생들을 섬긴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질문으로 또 갑시다. 그 이후에 어설프지만 그 정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3번인데 이제 윤리교육 중요하다면 왜 중요할까? 저도 이거 생각하면서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유를 정확히 못하고 또한 이제 이 윤리교육을 과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또는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맞을까? 혹은 이제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생각인가? 라는 저도 진짜 답변들이 너무나 궁금한데 이 윤리교육에 대한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께서 먼저 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 죄송한데. 아니요. 우리 이장현 교수님 말 안 하면 할 사람 없습니다. 이 윤리학 교수로서. 아니요. 대한민국에 이장현 교수님을 따라잡을 윤리학 교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리학 교수로서 책임을 느끼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뭐 시사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며칠 동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장관 후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 나라의 그 정부 부처를 이끌 장관을 뽑는 데 있어서 능력은 기본이겠죠. 근데 참 마음 아픈 것은 능력에 대한 검증과 논란보다는 도덕적인,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어떤 그 직업 윤리적인 측면의 논란이 많다는 것을 참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뭐 특정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 자체가 그동안 윤리를 너무 간과했다, 가볍게 여겼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현실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뭐 대학교, 저도 교수입니다만 대학 교수 정도 됐고 장관의 후보가 된 분들이 이 정도의 도덕적 수준밖에 안 됐는가 하는 그런 회의적인 어떤 일종의 자괴감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시각을 스펙터클을 돌려서 교회로 돌려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한국 교회가 요즘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의 뭐 포스트 모던적인 또 뉴에이지적인 반기독교적인 컬처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성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 교회의 윤리 부재입니다. 목회자들의 윤리가 부족하고 또 한국 교회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윤리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옳고 그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 키에르 케고리 얘기를 좀 하자면 인간은 어떤 실존적인 측면에 있어서 처음에는 쾌락적이고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도덕적인 그 다음 질문을 이것이 과연 도덕적인 것이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요즘 CSR이라는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고, 즉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기업조차도 요즘은 비윤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윤리교육 측면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학교들이, 대안학교는 더 이런 측면에서 어떤 그 이론적인 도덕 교육이 아니라 하나의 정말 사람의 인성을 전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전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품성, 인성적, 인격적 그 도덕 윤리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일반 기존의 학교보다는 훨씬 더 인격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윤리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대안학교의 그 교육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윤리학 교수로서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옳은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 교회 교육에서 구원, 주일 성수, PC방 가지 마라, 그러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 베이스가 사회적 윤리, 또 하나의 선교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은 나 교회 안 갈래. 교회 다니는 녀석들 이제 뒷말을 만드는 형태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회적 윤리, 우리 이장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교회가 사회적 윤리를 잘 가르치면 청소년들이 나중에는 조만간에 어른이 될 터인데,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고척교회에서 청소년 리더십 학교를 이제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뭐 성경 교육하고 그리고 기독교 윤리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품성 교육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는 이제 정말 가시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다시 오면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생활의 중심이 학교에 있고 또 세교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상적인 그런 세교관에서 또한 학생들, 또래 집단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많이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인텐시브 코스로 교육을 하든 아니면 이제 방과 학교로 교육을 하든 교육할 때는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데요. 다시 학교 갔다가 오면은 다시 원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교회에서 이 아이들의 인성교육, 그러니까 윤리교육, 성경 중심의 교육을 이 아이들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주일날 썬데이 스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썬데이 스쿨로는 아이들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받게 하고 잠깐 동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삶의 변화는 이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게 15년 넘게 기도의 전북인데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해야 된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인성교육과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시대가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오늘 저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그 질문들이 뭐 대안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교육에 대한 이 질문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대안학교를 할 수 있고 훨씬 더 윤리교육이나 이런 수월성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가능하면 짧게. 예.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여러 질문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포함된 그런 내용이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약 한 10년 넘었는데 네. 미국에 산 초등학교 교장들의 그 모임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공교육,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네. 학교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예, 학교는 이제 교육만 시키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이제는 이제 그 한계에 부딪혔고요. 교육적인 효과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인성 교육은 많이 이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는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학생들이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교사의 역할은 앞으로는 학생들 관리, 그렇죠. 학생들 관리하는 거, 인성 교육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잘 자라게 그리고 이제 뭐 진로 교육하고 이런 역할로 교사들이 치중하게 될 것이고 교육 콘텐츠는 여러 방면으로 이제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이런 교육을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IT 학교는 이제 대안학교로서 이렇게 있잖아요. 좋은 학교이긴 한데 많은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움이거든요. 기독교 좋은 대안학교가 있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다 갈 수가 뭐 비용적인 면이라든가 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런 좋은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각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미자립 교회든 농어촌 교회든 교회의 그런 콘텐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제가 그런 비전을 세웠었는데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LMS 시스템이라고 해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화상 채팅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시험도 하고 출석도 하고 이런 사이버 학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학교라든가 교육지원센터에서 콘텐츠를 올리고 학습적인 관리는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라든가 교육자라든가 또는 이제 헌신된 교사들이 아이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뭐 성경 중심의 영성 교육을 하고 윤리 교육을 하고 인성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 학습 코칭하고 플래너 교육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교회에서도 학습적인 어떤 그런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또 특별히 농어촌이나 있는 아이들은 교회라는 곳에 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관리도 되어지고 그렇죠. 인성도 변화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부모님도 성교적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대가 이미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왔고 좀 늦은 감 있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가 늦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무슨 대학이죠? 대학이 은혜를 받아요.
예, 미네르바 스쿨. 예. 캐나다에 있는 저기 콩고디아 캠퍼스 이런 것은 한 20년 역사가 됐죠. 지금 말씀하시는 마치 그래서 그 IT 문화교실도 그와 같은 형태고 우리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유창식 목사님이 이제 물꼬를 탁 틔운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토론해 봅시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제가 질문 겸 이해한 걸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질문이 생기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IT 기독교 학교에서 네. 일종의 센터가 돼서 각 교회에 예.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일종의 서비스할 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학교 교육을 완전히 대체하는 대안 교육이라기보다는 네. 기존의 학교 교육과 함께 학교 교육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들을 예.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센터가 돼서 일종의 보완 교육으로 예. 사이버로 내용을 받고 학생들이 이렇게 매니지먼트 관리하면서 운용해 간다는 그런 문화교실이라든지 일종의 사이버 스쿨로서 사이버 스쿨의 대안학교의 어떤 학교 교육의 보완제 형태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쪽에 전문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같은 말씀이고 그 코로나19 이후의 청소년을 생각을 하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뭐 중산층들은 흔들림이 없겠지만 이제는 학원 가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가정에 있어서는 학원 다니는 것도 그러하고 특히 대안학교라는 문턱은 그들에게는 점점 높아져 간다는 부분. 근데 이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우리가 미션 스쿨, 그죠? 선교적인 차원. 오늘날의 선교적인 차원에서 일반 과목을 배제하고 선교적 차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이들을 그야말로 외딴섬에 가라는 형태가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영수국 사과도 퀄리티가 상당한 수준으로 그리고 지역교회에 이장인 교수님 말했듯이 지역교회가 센터가 된다는 건 이제 그 교회 중심에서 얼마든지 아이들 큐티 교육 그리고 생일 축하, 학부모의 상담 이것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의 약점들은 퀄리티 있는 교육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교인들 가운데도 다 경험을 가진 장로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인이라는 것에서의 한계점은 어쩌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선생님이라는 것이 경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중력에 의한 준비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져갑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인재가 많아라는 마음으로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학교 교육, 대안교육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철저하게 전문의식을 갖췄을 때 그 대안교육이 성패의 요인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오늘날 이 IT라는 부분 여기서 이제 얼마든지 컨텐츠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죠. 예. 저는 뭐 우리 한 교장 얘기 듣고 이게 농촌 교회가 어떻게 좀 접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대안학교까지는 좀 무거운 주제고 일단은 문화교실 뭐 이 정도는 농촌에서 수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대안학교 가는 과정은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촌은 기본적으로 좀 열린 공간이거든요. 숫자 학생들을 뭐 청소년들이 적고 그래서 여기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큰 틀에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개념 없이 그냥 이 농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어떤 놀이공간? 쉽게 말하면 좀 해소할 자기들의 어떤 그 내면의 어떤 관심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요즘 학교에서 뭐 웬만한 것들은 다 뭐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IT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성 이것은 시골
학교 학생들에게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좀 모멘텀은 되겠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또 프로그램을 더 첨가하든 어떻게 하든지 그건 운영하기 나름이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그 IT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 어쨌든 살아가려면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어떤 지식이거나 또는 어떤 그 학습 능력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직업적으로도 연관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21세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쨌든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추세에서 시골 아이들이 이런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관심은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또는 거기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이 많이 제약되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그런 어떤 뭐 센터를 지역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거점들을 만들어서 그 IT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한테 이제 저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좀 관심 있으면 이제 뭐 앞으로 잘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뜻을 전하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저는 일단 한두 예 교회라도 그래서 그 모델이 모델을 만들면 예, 성공해야죠. 예 그게 일단 나와줘야 다들 관심을 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이웃에 있는 교회, 면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이제 적극적으로 그 추진해보고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이라 그러죠. 이제 다시 말해서 컴퓨터에서 앞으로는 이제 캠퍼스 아웃이라는 말도 나오죠. 캠퍼스가 존립이 어렵다라는 그만큼 강의나 모든 지식들이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검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진행형 튜터링 이제 그야말로 지도한다라는 거죠. 컴퓨터 자체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소설들이 이제 튜터링 한다라는 거죠. 이제 기술을 전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AI가 전수도 되겠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튜터링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비대면으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어쩌면 이제 AI도 기계니까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이거 뭐 과학 차원에서 인간의 지능이 앞서느냐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회들이 아니면 지도자가 어떻게 수용하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런 이제 화상 교육뿐만 아니라 캠퍼스 아웃이라는 이 시대 속에 부모님들이 빨리 그것을 이해하고 내 자녀를 케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게 옳은 교육 접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그 코로나 시대 중학생들의 그 학력 그 결과를 이제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은 성적이 더 오르고 그리고 이제 못하던 아이들은 더 떨어지고 중간 이제 이 단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같이 수업 듣고 똑같은 콘텐츠를 받는데 물론 이제 뭐 여건이 되는 아이들은 뭐 학원도 하고 뭐 과외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어떤 콘텐츠를 얻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저는 이제 그 이유를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학습 관리.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을 이제 아이들이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안 되는 아이들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대안학교로 가는 그런 과도기로서 방과후 학교
예를 들어서 뭐 농어촌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하면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습 지원 센터를 통해서 또는 이제 IT 학교를 통해서 이제 제공되는 그런 콘텐츠와 그런 비대면 교육을 듣고 그것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자기도 주도 학습을 하는 겁니다. 플래너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교회 선생님이나 교회에 계시는 교육자가 그것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아이가 자기 플랜에 맞춰서 잘 했는지, 성과를 잘 이뤘는지.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관계의 문제라든가 영적인 문제는 그 아이들을 상담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학습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이 관리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래너 교육을 했거든요. 플래너 관리를 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이제 주어진 그 자기 플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모르니까 문제가 나와요. 관계의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가 나오든지 또는 영적인 문제가 나오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접촉점을 삼아서 이제 그 상담을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런 어떤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늘 하는데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그 아이들의 그 영적인 문제를 이제 우리가 관여하기 위해서는 학습이라는 그런 접촉점을 통해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정말 교회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콘텐츠는 많대.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예, 방과후 학교처럼. 오히려 저도 이제 학부형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아이들이 전부 이제 집에만 있잖아요.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우리 이제 코로나 이후 때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방과후 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한다면 직접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교회 한다면 아이들이 많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앞으로 뭐 농촌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또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적 콘텐츠를 가지고 얼마만큼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린 공간이 되어지느냐, 와서 편안하게 뭔가를 들을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문화적 공간을 누가 창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화 시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지속성 이것과 관계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 예배 교회의 담을 허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 농촌 이미 허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뭔 말이냐면 지역 사회라고 하는 어떤 틀거리 속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 이걸 찾지 않으면 옛날 방식 가지고는 교회가 존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교회라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고 했을 때 문화적 콘텐츠 옛날에 우리가 교회 가면은 모든 문화 활동이 가능했어요. 아주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 이야기한다면 거기가 중심이었어요. 모든 청소년들의 어떤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생각 안 했지만 거기에 해소시키겠다고 한 것은 아닌데 거기가 모든 모임의 중심이고 이야기의 중심이고 행사의 중심이고 거기서 다 표출이 돼서 해소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색깔, 우리만의 어떤 기독교적인 아이덴티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의 절대적으로 어떤 신앙인인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신앙이 단편화되고 어떤 어떤 여기에 왜곡되어진 형태로 이것이 신앙이고 그거 아닌 그것은 신앙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안 맞는데 그 가치로 계속 교회를 전속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욱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문을 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1세기 지금. 청소년들이 교회라는 곳의 휴식이라는 속에 영적인 이제 위로도 받고 충전할 수 있는 장소로서 오늘은 접근을 농촌교회도 그러하고 도시교회도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 찬양을 청소년 찬양이라면
어떤 틀에 박힌, 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그런 스타일도 있는가 하면 아이들은 음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죠? 음악, 영화 보는 거, 문화를 누린다라는 부분에서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하는 그 모습에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찬양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시끄럽다라는 거죠. 틀렸다 옳다를 떠나서 다양한 여지의 선택의 공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시끄러워요, 나는 그게 싫어요 라고 하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 접근이 되면 휴식과 피곤에 지친 청소년들을 아늑하게 더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양하게 열려져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네, 이제 농어촌 선교 목사님, 이제 농어촌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저는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보거든요. 그 교회들이 가야 할 방향은 믿음의 공동체다. 구약의 12지파도 믿음의 집합적 공동체였으며 전체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도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역할이 할 수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도도 하나의 공동체였는데 초대교회도 공동체였다면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도 공동체의 일터인데 객체가 아닌 공동체라는 거죠.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공동체는 목소리가 비슷하고 형태가 가야 되는데, 농어촌 교회도 도시교회도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초대형 교회가 탄생하면서 저는 그런 이제 자본 내지 성장주의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공동체가 어쩌면 이제는 허물어졌다. 믿음의 공동체가 허물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이게 대안학교끼리 어울려서 다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큰 대안학교가 아니다. 큰 대안학교 입시 좋은데 출세, 아니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인재를 배출하고, 인재 양성, 물론 인재 배출과 인재 양성은 학교 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놓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모토로 내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섬김이다라고 해서 대안학교들 간에도 이게 호흡이 안 맞는다라는, 그걸 제가 이제 한 14년, 15년 동안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런 시대의 화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좋은 상상도 해봅니다. 그럼 대안학교가 무슨 믿음의 공동체냐라고 했을 때는 같은 목소리는, 똑같은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바운더리에서 이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농촌 교회든 도시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말, 얘들아 주말은 노는 것이 아니야, 쉬는 거야. 교회 와서 쉬어야 돼. 어떻게 쉬어야 되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엄마 아빠하고 야외 놀고 싶어요, 우리는 오늘 놀러 가기로. 적당히 해라. 이런 목소리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작은 교회도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고, 성장이라는 것은 초성장이 아닌 복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주 토론을 하면서 교회 현장의 이야기를 같은 목소리를 모아가면은 농촌의 교회의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 이야기가 길었네요. 김종우 선교사님 선교지 현장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맞아요. 우리 김종우 선교사님. 네. 글쎄요, 한국을 떠난 지가 이제 한 23년째 되는데, 제 얘기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다행이네요. 사실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한국적인 상황과 또 여기 아프리카 상황이 많은 괴리감도 느껴지고,
또 언어 사용도 참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을 드려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하고 좀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좀 일단 잘 듣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은 또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면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역시 다른 나라의 먼 나라 얘기 같이 느껴지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우간다에서 한 10 몇 년 있고 또 남수단이 전 세계에서 최초 제일 어린 새로 생긴 신생국이죠. 2011년에 독립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남수단 쪽에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를 좀 하다가 이제 내전 때문에 난민들이 내려와 있으면서 저도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간다 북쪽에. 그래서 한 150만 명의 난민들이 주변에 있어서 우간다 북쪽에서 주로 있고 저는 주로 신학교에서 이제 농촌 목회자들을 이런 목회자들을 모아서 그다음에 한 3년 교육을 시키고 우간다에 있을 때는 그들이 다시 그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는 대부분 교회들이 초등학교 유치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떠한 종교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자유롭게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든지 이슬람교든지 주로 이제 또 천주교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학교를 시작하면서 종교교육도 같이 자연스럽게 하고 또 웬만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보딩스쿨, 기숙 학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롭고 열려져 있고 또 의외로 제 초창기 때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남수단은 한 50년 전 가까이 내전을 겪어오면서 또 이제 지금 한 10년도 채 안 나, 딱 10년 됐지만은 아마 3분의 2는 또 전쟁 속에 있는 나라고 하니까 아주 모든 기반이 준비가 안 된 그런 파괴되어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는 요 근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동기가 몇 가지 있는데 전에는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고 목회자에 대한 초점이 있었는데 남수단의 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20년 내전 속에서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옛날 교육받은 어른들 그런 사람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한계가 너무 많이 느껴지고 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교육을 받다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의 교육이 청소년들의 교육이 너무 필요하다. 그것도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에 나가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사실은 70% 80% 믿는 사람이 많은 이 아프리카지만 너무 부패가 많고 교회에서 받은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그런 신앙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을 그 괴리감을 많이 느껴서 제가 여기 와서 몇 가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교회 존재 목적은 정말 사회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절대 건물이 아닌 정말 사람 중심해야 되고 또 청년들이 지금은 아프리카 전통의 그 가치관과 서구적인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굉장히 갈등 속에 있어요. 그렇게 혼란 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단 사이비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제대로 기독교적으로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를 리드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 예,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시네요. 그 김종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김종우 선교사님
그 학교도 몇 군데 세우셨죠? 우리 저희가 이제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그 컴파운드 안에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같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제자들이 나가면 뭐 유치원,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중고등학교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직접적으로는 뭐 신학교 사역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지방에 이제 목회자들을 모바일 스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그렇게 교육시키는 모습을.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뭐 이야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자님, 사회자 진행하시는 걸 다 뺏어 왔네요. 아닙니다. 저는 뭐 더 이런 이제 자유로운 토킹이 원래 저희가 의도한 바였고, 그럼 바로 이제 다른 질문을 뭐 진행해도 괜찮겠죠? 교장 선생님. 네. 괜찮네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이 질문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다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나왔네요. 작은 교회 대안 교육 할 수 있나? 이거 다음 주에도 두 번째 할 수 있고, 그죠?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죠. 준비하신 이제 학교에 대한 소개와 제 마무리를 제가 이야기가 되네요. 제 이야기도 시간적으로 어설프게 소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선에 소개를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선생님들도 이제 다 소개를 못했고,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또 선생님들이 다음 기회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줄리아 이제 아까 그 미국 몬타나에서 이제 화상으로 이제 소개를 늦게 들어오신 분은 뭐 또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시고요. 줄리아가 또 인사문을 이제 어젯밤에 보내와서 그 잠시 공유를 하고 제가 또 마무리를 또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어떻게 공유가 됐죠? 예, 우리 요 메시지를 한번 어디서부터 할까요? 우리 사회자님 한번 좀 어제 받은 거여가지고 한번 더듬더듬 하지 마시고 제가요. 네. 잘 하니까. 그럼 잠깐 그 줄리아의 답변을 한번 이제 자기소개와 같은 이제 문장을 이제 받았는데 그걸 잠깐만 읽고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Julia and I will be teaching English starting from fall semester at IT Culture School class. 이게 모두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줄리아입니다. 저는 이제 영어를 담당하게 되어 IT 문화 교실에서 이제 수업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I'm glad you joined this meeting tonight. 모두 이제 여기 자리에 오셨다는 걸 듣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I'm really sorry I wasn't able to physically attend this meeting with you all.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But I'm excited and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in all our classes soon.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자신이 이제 여기 자리에 참석하게 될 때 뵈게 될 시간을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Have a blessed evening, everyone, and have a great weekend ahead. 모두에게 축복을 바라며 모두 이제 즐거운 화목한 주말을 보내길 바란다는 말을 받았네요. 예, 우리 줄리아 또 외국인으로서 또 아주 그저 이쁜 것 같아요. 예,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잠시 공유해드렸고요. 이제 저녁 수업 내지 오후 수업에 영어 수업을 이제 줄리아가 해나가게 되고, 또 오전 수업에서 미국 몬타나주에서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정도로 일단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대학 가야 된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그 명문 대학을 보내야 된다, 아니면 내 아이 대학 보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 교육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IT 문화교실에 들어와도
수준 높은 교육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을 소개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나머지는 신앙적인 교육이 청소년 IT 문화교실에서도 하겠지만, 지역교회가 그것을 집중 전문성을 갖고서 내 교회 내 아이들이니까, 내 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스타일이 저마다 교회마다 또 목회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우리 원은희 선생님을 소개도 해드렸고, 우리 일반 과목 선생님 영상도 소개해드린 것은 뭐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다. 지침법에 있어서 탁월하다.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고,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특히 이제 IT 부분은 할 말이 많습니다만, 물론 3D 프린트. 제가 그럽니다. 예전에도 이런 이제 세미나 내지 심포지움을 이제 몇 차례 가져봤거든요. 대형 교회도 중심으로 해봤고, 작은 교회도 해봤는데, 청년들을 성장시키려면 3D 프린터 그 한 대만 갖다 놓으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우선 그거 갖다 놓으면 청년들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목회자분들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지죠? 그러거든요. 청년들이 만지는 거죠. 사다 놓으면 청년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걱정하신다고 그렇게 상상되죠. 그만큼 목회자분들이 교육의 전문 분야까지는 저희 IT 비전 스쿨에다가 맡기시고, IT 문화교실에다가 맡기시고, 나머지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것에 전문적으로 하면 교회의 아이들도 이렇게 좀 퀄리티 있는 수준 높은 교육도 받고, 어떤 학생이 야, 그 학생 영어를 잘하더라. 그 교회 갔더니 아이가 비혼했어. 그러면 이제 그 입소문을 타고서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야기는 우선 이렇게 하고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고.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빨리 이제 일단 마무리로 줄였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두 번 기회가 있으니까.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 시간 다 잘 아시죠? 뭐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칠까요? 그 외 모든 스태프팀들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시다.